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마지막 주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뉴스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뉴스가 참 재밌다, 쉽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준다. 이런 평가가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 결과 더 재미있게 하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하이빔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 북미 전략형 텔룰라이드. 이게 미국에서 상복 터졌나요? 네, 최근에 북미에서 지금 세계 수상이 연이어서 터졌는데요. 당신만 이런 거 합니까? 저도 주세요. 첫 출연이라 신경을 써봤습니다. 저도 주세요, 저거. 좋아요. 이거 뉴스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설명하세요. 네. 네, 먼저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 기관이죠. 켈리 블루북이라는 곳에서 네네. 2020 베스트 바이 어워드 베스트 신차 및 3열 미드 사이즈 SUV 부문 수상을 했고요. 또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카인드라이버에 2020 베스트 10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모터 트렌드 많이 이제 알려진 잡지죠. 여기서도 이제 한국 브랜드가 처음으로 올해 SUV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이 텔룰라이드가 지금 대박을 친 거예요? 네, 현재 많이 아시겠지만 텔루라이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네. 지난 2월 출시 이후 10월까지 총 45,284대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니까 8달 동안 월 평균 5,600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연 6만 5천 대 정도가 생산이 되는 그런 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기아가 증산을 해보자 연 8만 대까지. 그래서 지금 연말부터는 아마 8만 대를 목표로 지금 생산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이 텔룰라이드의 형제차가 네. 사막이잖아요, 사막. 네, 그렇죠. 모하비라고. 네. 모하비가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은데 지금 저 국내 소비자들이 텔룰라이드를 가져와서 국내에 팔아라고. 네.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텔룰라이드가 개발이 됐을 때 국내에서도 판매가 될 거라는 얘기를 잠깐 듣기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뭐 방금 언급하셨듯이 모하비도 있고 또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의 그런 관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출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 해외에서 먼저 판매가 되고 있는 신차는 우리나라에서 다시 판매가 될 경우에 이제 노조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이 텔룰라이드가 펠리세이드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했던 그 수상 내역에서도요. 그 텔룰라이드와 펠리세이드 이 두 차종이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점 텔룰라이드가 앞선 겁니까? 네. 보통 이제 디자인 그리고 뭐 상품성 중에 이제 편의 품목이죠. 이런 것과 어떤 가격대 가치 이런 게 좀 살짝 높게 평가를 받아서. 근데 이제 이 국내에 출시 안 한 이유를 설명해줬고, 어떤 부분에서 평가가 좋은 거예요? 2점 앞선다는 게. 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텔룰라이드보다 이 실내 거주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좋긴 했는데요. 예. 텔룰라이드는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 이런 정도의 이제 품목에서 살짝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펠리세이드는 넓은 공간에 그래도 쓸만한 품목들이 많이 있더라. 네, 약간 좀 더 고급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지금 미국 하면 포드 익스플로러가 상당히 전통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가솔린 대형 SUV로 은근히 독보적인 시장이 있어요. 네. 이 텔룰라이드가 익스플로러까지 제쳤다는 점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텔룰라이드가 펠리세이드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우리 구성 기자가 직접 미국에서 취재 안 하셨죠? 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구성 기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11월 마지막 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김성환 기자가 직접 취재해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뭐 지난주에 우리 김성환 기자 난리 났어요. 어디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느냐.
어디서 이렇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런 댓글이 줄을 이을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하나도 없었어요.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배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정확합니다. 네. 배웠어요. 두 번째 소식. 요즘 그 장안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빌리티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뭐 제가 전문가인데 그래도 MC가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네. 김수환 기자를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이 택시에 대한 내용인데 네. 그 현대자동차하고 KST 모빌리티 이른바 마카롱 택시 하는 곳인데요. 네. 단거리 택시 합승 서비스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와 이 KST 모빌리티가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 반경 2km 이내에 네. 약간 단거리 중심으로 이용자가 앱으로 호출을 하면 예, 예. 대형 승합 택시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파악해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솔라티죠. 솔라티 가지고 택시하는 거죠. 네, 미니버스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단은 현재 지금 마을버스가 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시범 운행 사업에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마을버스가 없는 곳이라는 점이에요. 네. 마을버스가 있으면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버스가 없는 곳에서 이른바 마을택시. 마을 택시. 마을 택시. 합치나. 마을 택시. 마을 택시예요. 그럼 이제 그 규제는 안 걸리나요, 이거? 이게 규제가 걸립니다.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택시 발전법상으로는 합승이 금지되어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하지만 이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현대차가 만들었다는 점을 착안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그 실증 특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이걸 받아준 이유가 네. 인공지능이니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쉽게 보면 얘가 혼자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운전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호출을 나 태워주세요라고 호출을 했을 때 네. 그 호출한 경로들을 앞으로 최적화 혼자서 계산하는 거라. 네, 맞습니다. 얘가 네.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이다. 그죠. 어. 그 동선을 최적화해서 맞추는 현대차의 기술. 그러니까 그거. 네. 그런 기술이 지금은 막혀서 이렇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미니버스라든지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이번에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택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들의 승합차를 투입을 하여 네. 거기서 이제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 좀 태워주세요라고 호출을 하면 대체 A부터 태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D부터 태워야 되는 건지 C부터 태워야 되는 건지 그 동선, 그 경로를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하여 현대차 만든 기술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복잡하네. 네. 이 모빌리티 뭐 쟤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새로운 택시인데 그렇다면 이제 택시업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이거 뭐 체질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분명히 자극제가 될 수 있겠죠. 엄연히 그러니까 승합 택시라는 좀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택시 업계도 재빨리 체질 개선에 좀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국내 교통 결제 서비스인 이제 업체인 티머니가 티머니. 네. 서울 택시 조합과 이제 개인 택시 조합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달부터 온다 택시를 정식 출시합니다. 온다. 네, 아무래도 이 온다 택시는 그간 이제 택시업계의 고질병으로 이제 문제됐던 승차 거부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다각화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뺏겼던 택시 수요를 다시 되찾아온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온다 택시는 이 공급자들끼리 뭉쳤다. 왜냐하면 서울 개인 택시조합, 법인 택시조합.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카카오 콜 택시도 받지 말고, 타다 택시 콜도 받지 말고, 뭐 다른 거 다 받지 말고, 네. 온다 택시 콜만 받자. 이럴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온다 앱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깔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더 이상 이제 카카오 호출에 휘둘리지 말자.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가 열심히 해봐라. 하면 뭐하니? 우리에게는 1,600만의 가입자가 있는데. 엄청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콜을 때려줄 건데 네가 안 받고 버텨? 이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와 네. 중개업자 간의 파워 게임이 시작됐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취재는 저기 김성환 기자가 있는데 설명은 제가 하고 있네요. 전문가이십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택시 모빌리티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김성환 기자와 함께 또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 오토타임스 하이빔 뉴스 세 번째 소식은 오토타임스 워런 편집장이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자, 인사 좀 하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좀 자연스럽게. 네. 자, 세 번째 소식은 BMW입니다. BMW 신형 5 시리즈 내년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도 아니고 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 부산 모터쇼에서 이렇게 굵직한 신차를 내놓는 것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글로벌 최초 공개인가요? 네, 글로벌에서 최초. 월드 프리미엄 독일도 아니고 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네. 한국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그것도 페이스리프트는 한국에서 네, 중국도 아니고 그렇죠. 대단하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5 시리즈가 이 한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중요하다라는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이 클래스 한번 잡아보겠다는 야심이 네. 바로 읽혀지네요. 예전에 벤츠가 월드 프리미어로 이 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한번 소개한 적은 있었어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동력계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이 부분 변경을 거친 신차가 완전히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기 디젤 게이트, 그러니까 EGR 네. 화재 이후에 어떤 그 이미지 회복,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중요성, 네. 이런 걸 다 뭐 사장님이 네. 판단하셨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제품이 네, 그 페이스리프트니까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게 2017년에 7세대가 공개가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거의 3년 정도 만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 그릴이 조금 더 많이 뚜렷해졌고요. 그 장식 옆으로 좀 크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둘러서 좀 인상이 좀 더 또렷해졌다고 하고 또 실내는 좀 7 시리즈도 부분 변경을 거쳤는데 그것과 약간 유사하게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력계는 이번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좀 기반으로 출력도 끌어올리고 또 48V 요즘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많이 넣는데 이거 넣어가지고 이제 효율까지 좀 잡았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디젤 안 나오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가솔린부터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좀 이제 라인업은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디젤 아마 내놓을 겁니다. 네, 내놓겠죠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그 BMW 이노베이션을 갔을 때 이미 질소 산화물이나 미세먼지를 현재 수준보다 80%까지 가까이 절감한 네. 그 차세대 디젤을 개발해놨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뭐 미세먼지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수준이잖아요. 어쨌든 디젤도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네. 한국어로 바뀌어요. 네. 이게 BMW 내비게이션이 좀 악명이 높았잖아요.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어렵다는 분들 많았어요. 차값에 비해서 네. 참 허접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 눈이 꽤 많이 올라와 너무 좀 이렇게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벤츠도 그러잖아요, 벤츠도? 네, 벤츠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차만 독일 재지, 내비는 이게 뭐 네. 거의 뭐 아쉽다 이런 의견이 너무 많았는데 이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티맵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SK텔레콤하고 협업을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티맵 수준 기대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장착은 2022년에 나오는 신차부터 장착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현지화하는 건 중국에서 두 번째군요,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그냥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보편화됐던 것들이 들어가는데 현지화된 거는 이제 중국에 이어서 한국이 두 번째.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은 요즘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워낙 내비가 잘 돼 있어서 네. 미러링 하면 다 연동돼 가지고 오히려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가 훨씬 더 그렇죠. 성능이 뛰어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동차 회사가 장착하는 내비는 불필요하게 비용을 올리려고 하는 속셈이다. 그럼 또 비싸지는 건가요? 차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한 그 조사 회사에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 어떤 옵션이 가장 불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이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SKT 맵으로 현지화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상품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을 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마 장착돼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에 있는 맵이 달려있어 잘 안 써요. 네, 저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네. 국내 투자도 엄청 늘리네요.
네, 맞습니다. 어. 이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삼성 SDI하고 배터리 셀 계약하는 거 이제 1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 이것도 더불어서 뭐 한국에 있는 R&D 센터의 고용도 한 2배 정도 늘리기로 했고 지금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도 25% 정도 확장을 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말 한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잃었던 신뢰를 좀 회복하겠다,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경쟁 브랜드인 벤츠가 국내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뭐 이런 사회공헌을 하잖아요. BMW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을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네.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벤츠는 이제 돈 좀 번 거 가지고 네. 뭐 여기저기 좀 생색나는 곳에 네. 지원해주거나 좀 티나는 거 많이 해요. 근데 벤츠는 좀 티내기로. 그렇죠. 그 액수로 따지면 BMW가 월등히 많아요. 티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죠. 근데 벤츠는 티를 내요. 우리가 누구 도와줬습니다. 티를 좀 많이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BMW도 이제.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죠. 아니, 돈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데, 우린 티가 안 나는데, 쟤네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앞으로 티나게 좀 써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이제 오른손이 알게 알게. 하라. 내가 말하는 걸 전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BMW가 한국에서 버스, 메트로, 워크가 아닌 BMW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아람 편집장께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처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이 반드시 트렌드 세터라고 우리가 또 정의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제 트렌드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해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한 또는 제품에 대한 또는 소비자에 대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서 저희가 좀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나름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예지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신다면 그거에 개인의 능력이 달렸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씨앗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11월 마지막 주 하이번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